네, 안녕하세요. MPB V리그 전문 채널 카라브리TV입니다. 제 채널은 MPB 일본 야구와 V리그 여자 배구만 분석을 진행하는 채널이고요. 다른 경기들은 분석 요청을 하셔도 분석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추천드린 경기 최종 픽을 도로공사의 세트 프랜승을 최종 픽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적중이 되었습니다. 적중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경기는 기업은행, 페퍼저축은행 요 경기가 있는데 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 이제 하기 전에 어제 이제 배구 스페셜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남자부 같은 경우는 KB손해보험에 저는 셧아웃을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트 점수차는 20대 25 이제 적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부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공사가 저는 이길 것으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3대 1 이렇게 이제 좀 예상을 했고 1세트 점수차는 2점 차이 적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트 스코어에서 지금 연속 2주 좀 이제 미적중이 됐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아쉬웠던 점이 1세트에 이제 강소희 투입 시기가 이제 12대 17, 요 정도 이제 스코어가 됐을 때 강소희를 투입했습니다. 사실 저는 1세트를 도로공사가 이길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좀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던 이유는 현대건설의 홈 경기 1세트에서는 항상 이제 좀 슬라우 스타터 좀 이제 늦게 출발하는 요런 이제 흐름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가 1세트를 이기고 2세트를 이제 현대건설이 이기고 또 이제 3세트부터는 카리가 좀 이제 힘들어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 4세트를 도로공사가 이기는 요런 이제 경기를 좀 그림을 그려봤었는데 좀 이제 아쉽게 좀 미적중이 됐고 김종민 감독이 이제 경기 전에 인터뷰에서 강소희의 이제 웜업 존을 보고 이제 출전 여부를 선택하겠다. 아직 100%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인터뷰가 나온다고 하면 거의 뭐 감독들 그런 인터뷰 끝에는 출전시키기 때문에 출전할 것으로 좀 알았고 좀 1세트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전시킨 게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 경기 이제 5세트에 타나차 그리고 또 이제 모마 두 명의 선수들이 발목이 또 꺾이는 요런 이제 부상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아쉬운 경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배구 스페셜은 어제 경기 200배가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원만 걸더라도 세금을 떼고 한 14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항상 소액으로만 좀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배당을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서브와 리시브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좀 보여드려서 좀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이제 서브는 현재 1위고 기업은행 오늘 이제 경기하는 기업은행은 2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상대팀은 페퍼저축은행 5위를 기록해주고 있고 리시브는 현재 기업은행은 4위 그리고 이제 페퍼저축은행은 이제 7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이제 기업은행은 빅토리아가 아웃사이더 히터로 나와서 서브 리시브를 받았는데 상대팀이 현대건설이 1위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1위 팀 상대로 27%의 효율이 나왔고 오늘 이제 상대는 5위 페퍼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난 경기보다는 리시브 효율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가능하고 다음은 경기 일정과 경기력입니다. 기업은행 쪽부터 말씀드리면 현대건설 상대로 3대1 경기를 졌고 3일 휴식 만에 4일 만에 경기라는 점 페퍼저축은행은 이제 정관장 상대로 풀세트 끝에 경기를 이겼고 6일 휴식 만에 7일 만에 경기라는 점 경기 일정 면에서 페퍼저축은행이 많이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으로 봤을 때 기업은행은 10전 5승 5패 홈에서도 2승 4패 조금은 이제 좋지 못한 경기력이 나와주고 있고요. 페퍼저축은행은 10전 6승 4패 원정 경기는 3승 2패 좋은 경기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경기 일정과 경기력으로 봤을 때 페퍼저축은행이 조금 더 앞선 경기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팅 라인업과 운영 방식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조이와 시마무라 어느 팀에 가서도 1옵션의 선수들로 뛸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박정아, 고예림, 이한비, 박은서 요 4명의 아웃사이더 히터들이 리시브가 많이 흔들린다는 점 리시브가 흔들리면 토스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경기 후반부로 오면서 한다혜가 박정아를 맨투맨으로 이제 서브 리시브 커버를 해주고 있는 전술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경기 후반부에 좀 이제 페퍼저축은행의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예림, 이한비, 박은서 요 3명의 선수들은 어떻게든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이가 제가 봤을 때는 페퍼저축은행의 이제
특화된 용병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전트 점프가 높기 때문에 하이볼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좋지 못한 토스들로도 이제 공격의 성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이제 에서는 가장 이제 특화된 용병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세팅된 볼을 시마무라가 제대로 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조이와 시마무라 거의 뭐 두 명에서만 배구를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이진도 뭐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한다고 보여지고 있고, 박사랑 그리고 박수빈, 이원정 어느 세터가 나온다고 해도 리시브가 흔들리면 좀 이제 토스를 하기는 좀 매우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다혜가 가장 지쳐 보이는 선수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박정아를 이제 맨투맨으로 옆으로 이제 옆에 붙어서 리시브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좀 많이 지쳐 보이긴 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7일 만의 경기라는 점에서는 체력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경기 현대건설전에서 최정민이 아포짓으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뭐 이제 아포짓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현대건설 전에서는 좀 이제 그게 통했습니다. 공격의 성공률도 공격도 나쁘지 않은 득점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처음 경기라서 좀 이제 통했다고 좀 보여지고, 오늘 이제 조이와 박정아 뭐 이렇게 이제 앞에서 두고 이제 공격을 할 텐데 거의 이제 푸시성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공격 패턴은 그게 이제 좀 통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빅토리아가 이제 현대건설이 서브 1인데 리시브가 27%의 효율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페퍼저축은행의 서브가 현대건설보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요것보다 이제 조금 더 높게 올라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빅토리아는 공격에만 좀 치중할 수 있는 아포지 스파이커가 좀 어울린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브 이제 리시브까지 봤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공격도 좀 이제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이제 빅토리아가 공격을 좀 해줘야지만 다른 쪽에서도 터지기가 좀 더 수월하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빅토리아가 이제 또 오늘도 아웃사이더 히터로 나온다고 하면 페퍼저축은행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킹켈라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라운드에 돌입하면서 V리그에 이제 적응할 만하다고 하니까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제 서브 쪽도 블로킹 쪽도 이제 공격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부상을 당한 점이 좀 많이 아쉬운 점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명옥 대신에 김채원도 나오고 있지만, 김채원은 이제 디그에 특화된 선수입니다. 리시브보다 이제 스파이크에 대한 이제 디그에 대한 이제 특화된 선수인데, 확실히 뭐 이제 임명옥이 이제 빠지고 이제 들어가고 이제 이런 차이점은 전체적인 수비 데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은선은 이제 어느새 김학영을 밀어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전 자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육서영은 지난 시즌에는 이제 리시브가 좀 망해였는데 이제 이번 시즌은 리시브는 나쁘지 않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내려가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이주아 혼자 이제 김채영과 두 명의 선수들이 리시브 라인에서 미들 라인에 서고 있는데, 확실히 최정민과 이주아가 있을 때보다 미들의 빈도수가 좀 많이 낮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사실은 스타팅 라인업과 운영 방식으로 봤을 때, 경기 일정으로 봤을 때도 페퍼저축은행이 좀 앞서는 경기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가능한데요. 기업은행의 변수를 좀 찾아보자면, 지난 시즌에 4라운드 후반부터 천신통이 이제 부상으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멤버를 좀 기억해보면 육서영과 황민경이 아웃사이더 히터 조합으로 나왔었고, 빅토리아는 뭐 이제 아포지스로 나왔고, 최정민, 이주아 그리고 이제 김하경 이렇게 이제 김채원까지 요 멤버로 나왔습니다. 경기력이 이제 어땠느냐? 천신톡이 나가고 이제 한 4-5경기는 좀 이제 합이 좀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나쁘지 않은 경기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기업은행이 해볼 만한 경기를 하려고 하면 최정민을 아포짓으로 돌리고 빅토리아를 아웃사이더 히터로 돌리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빅토리아 아포짓으로 나오고 최정민은 뭐 이주와 다시 미들라인으로 나오고, 육서영과 황민경 지난 시즌 후반부에 했던 그 멤버에 이제 박은서만 이제 들어간다고 보여지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할 만한 경기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경기처럼 최정민을 다시 아포짓으로 돌린다, 저는 제가 봤을 때 페퍼저축은행의 원사이드한 경기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맞대결 경기 기록입니다. 이제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이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상대성으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근의 경기에서는 2세트에 킹켈라가 이제 부상으로 당하면서 1세트를 이제 기업은행이 이겼지만 3, 4, 5를 내주면서 이제 페퍼저축은행이 이기는 경기를 해줬는데, 이날은 이제 2세트에 킹켈라도 이제 부상으로 시즌 아웃을 당했고, 이제 경기 후반부에도 빅토리아도 어깨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흐름이 넘어갔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경기가 나왔던 요런 흐름으로 제가 봤을 땐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즌 후반기 멤버대로 나온다면 이제 기업은행도 어느 정도 이제 할만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격과 리시브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공격적인 데이터부터 보시게 되면 빅토리아 42%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조이 같은 경우는 48%. 지금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박은서, 이한비, 박정아 요 이제 리시브 3인이 망한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조이가 이제 하이볼에 대한 공격이 거의 50%에 이제 가깝습니다. 근데도 이제 5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여준다는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리시브가 정말 좋은 팀, 도로공사나 뭐 GS칼텍스 요런 팀에 간다고 하면 50%가 넘어가는 성공률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뭐 양팀 선수 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의 좀 공격의 성공률을 보시게 되면 박은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육서영 같은 경우는 조금은 낮은 이제 공격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킹켈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아웃이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되고, 박정아가 조금 의아한데 저는 사실은 이제 한 자리대나 10% 초반대를 예상했지만 25% 낮은 공격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한비도 낮은 공격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고예림은 뭐 이번 시즌 부상 때문에 거의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박은서가 좀 높다는 점,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 쪽도 보시게 되면 황민경, 고의정도 거의 뭐 이제 백업 멤버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참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전체적인 공격 데이터 페퍼저축은행이 조금 더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시브를 좀 보시게 되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페퍼 쪽에는 리시브 3인방 망한 이제 리시브 효율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0%대의 이제 효율들이 나와주고 있고, 육수형은 27%, 지난 시즌에는 이제 평균 18%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시즌 거의 10%대의 리시브 효율을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제 공격의 데이터가 좀 많이 내려갔다는 점, 지난 시즌에는 이제 공격이 37, 38 요 정도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반대로 이제 리시브가 올라가니까 공격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민경도 이제 교체로 나오긴 하지만 높은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 안정적인 수치를 좀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한다혜가 37%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얼마나 박정아를 좀 이제 커버를 쳐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조이가 하이볼 요런 이제 좋지 못한 리시브 효율의 하이볼에 대한 공격의 성공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페퍼 측의 관전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기업은행의 관전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즌 천신통이 나가고 난 뒤에 그 멤버들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경기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기록입니다. 기업은행은 현대건설 상대로 3대1로 진 기록인데요. 공격의 점유율부터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빅토리아가 아웃사이더 히터로 나오기 때문에 점유율 매우 낮아졌습니다. 30%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공격의 성공률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민도 공격의 점유율 아포지 스파이크로 나왔는데 나쁘지 않은 공격의 점유율을 보여줬고, 성공률도 54%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육서영도 이제 2옵션으로 17득점에 41% 공격의 점유율도 나쁘지 않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이주아도 이제 미들라인에서 이제 좀 제 역할을 해줬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최정민이 날개로 가니까 미들라인의 빈도수가 김채영과 이제 이주아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확실히 이제 미들라인이 이제 최정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도 득점이 이제 뭐 적은 득점은 아니지만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공격의 루트가 좀 나온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공격의 성공률 4명의 선수들이 다 높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좀 보여지긴 하지만 이 색깔이 기업은행에게 좀 맞지 않는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리시브 효율은 나쁘지 않은 수치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분위기를 말할 수 있는 블로킹은 4명의 선수들이 기록을 해주고 있고, 이주아 외에 최정민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킹 데이터가 좀 내려갔다고 좀 볼 수 있고요. 확실히 이제 최정민이 제가 봤을 때는 미들라인에 서고
이제 빅토리아가 아포짓으로 돌아가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나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실을 좀 보시게 되면 범실 관리 4세트인 걸 감안했을 때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범실이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어쨌든 득점도 같이 줄어든다는 점, 이 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득실 마진에서는 손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페퍼저축은행의 기록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정관장 상대로 3대2로 이긴 기록입니다. 이날 제가 페퍼저축은행의 세트 마인승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1세트를 이기고 2세트를 이기고 3, 4를 내주고 5세트를 이기는 경기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매우 아쉬웠는데 좀 이제 3세트에 조금 이제 본인들 팀에 이제 타이틀이 걸려 있는 경기였습니다. 최다 승 13승을 좀 목표로 했던 경기인데 요게 좀 이제 3세트에 어떻게든 잡아내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2세트를 좀 내줬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점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공격의 점유율부터 보시게 되면 확실히 조이가 해결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의 공격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거의 50%에 가까운 공격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40득점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은서도 이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줬다고 좀 보여지고 박은서는 이번 시즌 홈에서의 공격 성공률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웨이 공격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제 시마무라도 좀 이제 공격의 성공률이 내려가긴 했지만 워낙 이제 리시브가 흔들리는 요런 수치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박정환은 지금 5%의 지금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런 리시브 효율에 세팅된 볼들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집니다. 뭐 이제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시마무라와 조이, 박은서 요 3명이 해결하기 때문에 요 3명의 데이터만 보면 된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다른 선수들의 이제 뭐 공격의 성공률 크게 참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시브 효율 박은서는 이제 홈에서는 공격도 리시브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한다이가 박정아의 리시브 커버 쳐주는 전술이 1, 2세트에는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줬지만 이날 경기 일정이 좀 타이트했기 때문에 한다이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힘들어했다는 모습이 좀 보였고 그 결과 박정아는 이제 5%의 리시브 효율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제 좀 강점인 거는 높이에서 이제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블로킹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 매우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고 수치도 매우 높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은 조이가 공격의 범실도 득점에 비해서 매우 적게 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페퍼저축은행이 이제 범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성 데이터입니다. 좌측이 기업은행, 우측이 페퍼저축은행인데 공격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업은행이 앞서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는 눈여겨보시고요. 서브에서는 기업은행이 앞서고 있습니다. 블로킹은 이제 똑같은 수치가 나왔고요. 디그에서는 기업은행이 앞서고 있습니다. 세트에서도 기업은행이 앞서고 있고요. 리시브에서도 기업은행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블로킹을 제외하고 모든 데이터가 기업은행이 앞서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거의 이제 합산된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킹켈라와 임명옥 모든 선수들 주전 라인업이 있었을 때의 당시에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고해야 된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합적으로 오늘 경기는요. 사실 이제 상성상 기업은행이 이제 해볼 만한 경기인데 이제 지금 이제 워낙 좀 이제 기업은행에 이제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은행이 이기려면 아포지 스파이커의 빅토리아가 나와야 되고 황민경과 육서영 지난 시즌의 조합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미들라인에는 최정민과 이주아가 나와야 되고 김채원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김채원이 나오고 박은서가 나온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기업은행이 해볼 만한 경기력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지난 경기 빅토리아가 아웃사이더 히터로 나오고 최정민이 아포지 스파이커로 나온다고 하면 저는 페퍼저축은행의 원사이드한 경기 이렇게 이제 승과 세트 마인승 지금 이제 아직 이제 기준점과 배당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페퍼저축은행이 역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 프렌 그리고 승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은행이 해볼 만한 그런 이제 멤버로 나온다고 하면 오버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보여지고 최정민 아포지 스파이커 빅토리아 아웃사이더 히터로 나온다고 하면 언더가 조금 더 유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7시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최종 기사를 확인하고 6시 반경에 최종 픽을 멤버십 게시판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